거액자산가 양성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자, 그럼 저희 최병훈 전문가님의 히든카드도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키워드 어디서 찾을까요? 바닥권 대형주. 바닥권 대형주, 아직 덜 오른 대형주 가운데 우리가 키워드 찾아볼 텐데, 대형주들이 그래도 올해 들어서 조금씩 상승이 나오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대형주다 보니까 조금 무겁게 천천히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네, 요즘 바닥권 대형 올라가질 않아요. 10% 안에서 갇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네. 그러면 이제 갇혀 있으니까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리스크가 거의 없는 단계니까 기다리는 걸 잘하는 분들은 리스크 없이 손절하지 않을 주식을 사서 그 영역에서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뭐 20-30%는 기본이고 거기서 주로 업황이 좋아지면 100%까지 가거든요. 그럼 이게 바로 내가 복리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네. 만약에 지금 현재 상반기 때 중소형주들이 특히 2차전 양극재라든지 로봇주들이 시세가 폭발했습니다. 저 급등하고 나서 내려와서 이제 하락의 이파 조정인지 아니면 다시 오파가 나오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면 내려오니까 거기서 샀을 때는 리스크가 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손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뭐 1, 2년 기다릴 수도 없고 네. 실제로는 만약 양극재가 25년 앞으로 10년이 좋아진다 그러면 2년 동안 예를 들어서 안 가게 되면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지쳐 서리되면 그때 올라가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중소형주 그런 그래서 현재 리스크가 아주 큰 단계에서 리스크가 적은 주식은 지금 바닥권에 있는 대형주다. 그 중에서 업황이 아직은 개선되지 확실하지 않는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어떤 시장은 물가가 좀 둔화되고 있고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요. 실적도 좀 둔화가 하긴 됐습니다. 그럼 여기 아주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바닥권에 있는 주식이 당분간은 크게 급등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제 업황이라든지 실적 이런 게 악재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다 돼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기반영된 대형주들은 주가 하락의 제한적이라는 거죠. 이럴 때 항상 미래가 조금 나아지고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주식이 안 가니까 전부 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항상 물 밑에서 있는 주식을 미래가 개선되고 좋아지고 이제 바닥을 통과했다면 물 밑에 있는 주식을 사놓으면 늘 수익이 나거든요. 이것도 집중 투자를 해도 되는 그런 구간들에 놓여 있는 게 이 바닥의 대형주고요. 주로 이제 5월달 전에 5월까지 중소형주가 급등하고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급등했을 경우에는 6월에는 오히려 추세 더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한참 동안 시세가 끝나가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소형주들 특히 그래서 이번에 5월달까지 5월에 이미 조정에 양극 들고 로봇도 반등하다가 실패한 것 같은데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지만 그럼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대형주로 가서 이제 안전하게 가면서 지수가 아마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저는 급등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바닥에 있는 대형주도 매기가 더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어느 정도를 대형주가 두 개만 가고 있는데 네. 6월 하순부터는 좀 더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지금 업황이 다 악재가 반영된 주식을 바닥에 있는 주식을 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닥을 딛고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대형주들 또 이런 악재를 이미 다 소화한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후보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6가지 후보 종목 히든카드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화학 종목들도 좀 자리 잡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이슈로 계속해서 주가 발목 잡고 있는 네이버도 보이네요. 또 삼성전기와 함께 하나솔루션입니다. 급등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가운데 최병훈 전문가님의 이번 주 히든카드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상승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주가는 좀 바닥권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유일까요? 작년도 9월 26일 날 지수도 저가였는데요. 그때 이 주가가 14만 3천 원입니다. 그럼 한 4만 원밖에 안 올라와 있죠. 네. 4만 원이 이제 바닥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SK이노베이션 지금 현재는 이건 대다수 정유에서 나오는 건데 정유가 업황이 정제 마진이 지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유 업황은 부진세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걸로는 모멘텀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정유 업황에 모멘텀이 없으니까 주식이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는 SK온이라는 자회사가 배터리 자회사가 있거든요. 이 SK온이 이제 이번에 추가 조달 시설 증설 자금도 마련했고 한 26년도에 상장이 예정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까지는 SK온을 투자를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데 SK온이 미국에 공장을 적극적으로 짓고 있는데 그 공장을 지어서 수혜를 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직 공장이 본격 양산이 아직 될 때는 아니니까요. 그러면 내년부터인데요. 올해 흑자 전환은 좀 어렵더라도 내년 확실히 흑자 전환 될 거 보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조금 SK온이 미국에 보조금 받는 것은 거의 3분의 1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네. 차종들이. 그래서 SK온하고 LG 엔솔이 보조금이 더 수혜가 크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 SK온은 배터리 세를 늦게 진입했기 때문에 수요일 문제가 아직 지금도 그런데 하반기 3분 여름부터는 확실히 수요일이 개선돼서 이제 좋아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이 개선된다면 흑자로 전환된다면 양이 있으니까 급격히 좋아지지 않을까 보고요. 그래서 이 SK온은 결국은 2차 전지 배터리로 이제 시세가 나려면 늦으면 10월이고요. 빠르면 이제 8월부터 가능할 거 보이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번 시작하면 기본 50%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 1년 정도 보면 네. 50% 정도 수익률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주식이고 리스크 없는 단계에서 50% 먹는 것은 아주 큰 거죠. 그래서 리스크가 많은 데서 50% 먹는 걸 손절을 해야 되니까 잘못되면. 그래서 이건 지금 손절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길게 보고 네. 해놔도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그럼 정유 업황의 부진을 SK온이 좀 보완해주고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길게 봅시다. 그러면 투자 전략 어떻게 짤까요? 매수가는 이제 18만 원인데요. 네. 목표가는 23만 원 정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17만 원인데, 즉 매수가는 항상 이제 매수가에서 손절가 그 사이에서 분할로 사든지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목표가는 23만 원, 실제로 한 28만 원까지는 시세가 분출하기 시작하면 쉽게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일단은 단기적인 올해 목표가인 정상적인 실적을 감안했을 목표가는 23만 원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18만 5천 원 정도에서 거래 마쳤거든요. 이 매수가 18만 원과 목표가 23만 원 그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시면서 차근차근 수익을 쌓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